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 제8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오랜만이시네요. 네, 5월이 시작됐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네. 예. 일단 4월 달에 제가 잠깐 어디 다녀오느냐고 자리 비웠었는데 뭐 그 시간 동안 시장도 뭐 이렇게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네. 최근 5월 들어서도 뭐 잔인한 5월이라는 얘기 때문에 다들 겁먹고 있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뭐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오늘 또 이제 뭐 CPI 발표도 있고 네. 그리고 금리 이제 우리 트릴레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 뭐랄까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지표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너무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많이 혼재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요번에 작년 겨울에 했던 엔터를 다시 하는 이유는 타이밍상 지금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가 좀 발견이 돼서 엔터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네, 제2의 반도체라고 누군가 외치시는 그쪽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먼저 엔터 쪽은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K컬처라고 해서 최근에 계속 뭐 최근이 아니라 작년부터 붐이 계속 일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공연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도 좀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나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풍성해지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컬처 꼭 얘기하면은 그 엔터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뭐 웹툰, 그다음에 게임, 네, 드라마. 그리고 OTT 네네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OTT 쪽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큰 이제 시청이 큰 회사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이제 부진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그 뭐랄까 저기 텐트폴이라고 해가지고 흥행이 될 만한 작품들은 하반기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이제 이런 데 제공되는 그 네. 프로그램들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 눈물의 여왕, 그다음에 뭐 도객, 스위트 홈, 경성 스크리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반기 4분기, 3분기 돼 있으니까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때 정도 보셔서 좀 투자의 그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웹툰도 최근에 지금 네이버가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네. 이제 뭐 웹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웹툰의 성장도 굉장히 좋았었고 미국의 이제 그 웹툰을 좀 더 네이버에서 이제 좀 많이 익스포저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컨텐츠랑 상관없지만 포시마크의 그 실적을 우려했었는데 그게 좀 예상보다 좀 잘 방어를 했던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네이버도 어쨌든 간에 좀 좋게 보이고 있고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웹툰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예, 미국에서 알려지게 된 게 네이버 네. 예, 장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중동이나 이제 이쪽에서도 지금 웹툰이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웹툰이 뭐 굉장히 작은 시장이라는 보고 있는데 성장성은 굉장히 빠른 시장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게임인데 게임이 뭐 워낙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류도 다양한데 저희가 그때 좀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오이즈나 이제 피해 거짓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 좀 전에 좀 주가가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또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반응을 좀 보면서 저희 네오이즈 같은 게임주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하나인형이 좀 풀리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다시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분쟁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 또 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게임주들은 차차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엔터 보는데 엔터는 지난달에 좀 딴 데 있으면서 사실 이쪽 증권 쪽보다도 이제 다른 쪽 분야를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자각습을 좀 했습니다. 근데 즐기신 거겠죠? 네. 상무님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네. 원래 엔터를 좋아하고 네. 뭐 딸내미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엔터를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엔터 회사들 뭐 있죠. K 엔터 이게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굉장히 온도차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갭도 엄청 크고요. 네네네. 그래서 전 뭘 봤냐면 이제 해외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이제 구독자, 네. 뭐 반응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첼라는 가보진 못했지만은 그 이제 그 LA 밑에 있는 이제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코첼라에서 헤드라인으로 그 이번에 블랙핑크가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헤드라인에 쓸 수 있는 그 가수가 네. 그것도 아시아도 최초일 뿐더러 게다가 이제 그 여자 댄싱 그룹 4명이 쓴 거는 뭐 거의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금 뮤직뱅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음악 프로그램들도
원래 뮤직뱅크 여러분들 TV에서 보시면은 뭐 일요일 오후 6시, 5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방송국에서. 네. 아닙니다. 파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뮤직뱅크 인 파리라고 해가지고 파리에서 얼마 전에 뮤직뱅크를 했고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계속 그 스튜디오가 생기고 있고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네. 좀 결론만 말씀드리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물론 이제 펄을 보거나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뭐 다들 비싸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현재 시점에서 본 거고 앞으로 가능성이나 성장성들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온도차는 확실하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K 엔터에 대해서 우리만 좀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네, 게 맞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저희가 5화에서 엔터 오브 엔터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놀랬었던 게 한국의 이게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위상 자체가 좀 바뀌었다. 이 K-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우리 일반 관광객들이 가시면 K-팝 에 관련돼서 아냐라고 물어보고 되게 호감 있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접근하는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주재 컨텐츠 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경쟁력이 프랑스와 일본을 앞서서 6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엔터가 회사가 또 많죠. 네. 많은데 그 중에서 하이브하고 그다음에 SM 정도를 저희가 좀 뽑아왔습니다. 네. 하이브는 어쨌든 간에 실적이 나왔는데 좋게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매출액 한 4,380억 원에다가 영업이익 489억.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53% 성장했고 네.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 32% 성장했는데 네.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기대 안 했던 게 방탄소년단의 그 BTS의 맞습니다. 군 부재. 입대나 이제 예, 그런 예, 예. 부재 때문에 이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온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근데 대안들이 많이 있었죠. 뭐냐면은 뭐 세븐틴 미니 10집 이제 발매가 됐는데 최근에 예. 그게 400만 장, 464만 장 네, 그때 네, 최고 네. 기록을 찍었어요. 세븐틴이. 그래서 네. 빌보드 핫백 거기 지입했어요? 2위. 예, 진짜요? 예. 야, 그러니까 대단한 빌보드 것 같아요. 200에 200에 2위. 빌보드 200.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보면은 BTS의 부재를 세븐틴이 메꾸고 있고 그다음에 뉴진스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르세라핌. 르세라핌 이런 데서 계속 받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작년에 했을 때 디오유 생각나실 거예요. 디오유를 했을 때 우리가 위버스 같은 그 굿즈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있었는데 디오유가 그때 SM하고 이제 JYP하고 같이 지분 투자해가지고 그쪽으로 몰리는 줄 알았더니 하이브 위버스에다가 거꾸로 SM이 네네네. 다 넘어왔더라고요. 그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위버스 쪽이 성장을 강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또 나오는 매출이 또 이번에 그 성장에 좀 기여했던 부분들. 그래서 위버스의 DM 서비스가 시작되고 구독 모델이 이제 좀 본격화되고 있다. 구독 모델이 뭐냐면은 똑같은 거니까 뭐 디오유도 그렇지만은 월 5,000원 내고선 들어가서 이제 내가 거기서 방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꾸미고 뭐 이런 것처럼 위버스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플랫폼 가치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돼서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상향이 됐었고 최근에 또 주가가 좀 좋았었죠. 근데 이제 뭐 요새 뭐 주가 계속 한쪽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또 좀 올라오면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좀 조정은 받지만 어쨌든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브 실적 추이 보시면은 어쨌든 앨범 공연 광고 출연료 그다음에 라이선싱 콘텐츠 팬클럽 보면 다 성장이에요. 이 BTS의 부재를 잘 막고 있다라는 거고요. 앨범 판매량도 5,540억이네요. 앨범이 작년에 그리고 올해 7,760억 그리고 공연은 2,580억, 2,650억. 아무래도 BTS가 이제 공연을 지금 안 하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작년을 버티거나 아니면 작년보다 좀 더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광고 출연료, 라이선싱 전부 다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팬클럽 그런 것들도 아까 얘기한 위버스나 이런 것들 670억에서 770억 이렇게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보면은 작년에 한 13%였는데 올해 13% 깨지지 않을까 OPM 마진율이 그랬는데 지금 12.2%로 어쨌든 잘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BTS 부재가 다 메꿔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객 수도 그렇고 아티스트별 공연 수도 보면 블랙핑크, 세븐틴, 뭐 NCT 있는데 그 중에서 하이브에 있는 그 세븐틴이 지금 블랙핑크 다음으로 공연 모객 수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셀 시장 뭐 좀 알고 계신가요?
리셀 시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그 티켓 가격이 2차로 구매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안표죠, 안표. 네, 근데 해외는 미국은 그게 판매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일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콘서트 티켓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그런 네, 내용을 봤습니다. 아직은 당장은 지금 리셀이 그 수익에 뭐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리셀 시장이 우리 컨텐츠나 우리 엔터들이 갑이 되면은 이제 거꾸로 그쪽에 현지 미국 현지 기획사들한테 우리가 그 리셀에 대한 어느 정도 판매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네. 것들이 생기면은 어쨌든 엔터 회사들한테 좋아하실 거다. 또 이제 하이브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하반기에 지금 유진스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의 그 걸그룹이 지금 런칭이 예정돼 있어요. 미국 걸그룹.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 지금 그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감들이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최근 하이브 실적이 계속 그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이브 이제 실적 추정이 이제 추정 상세 내역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모든 부분에서 다 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 한국하고 아시아, 북미 다 나눠봤는데 성장률이 북미 특히 북미 쪽에서 좀 두드러지게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 아직도 그래도 그 총 그 이익을 기여하는 쪽은 음반 쪽. 하이브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거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1분기 실적을 보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공이 하이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외치고 있거든요. K-팝이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다. 전 세계 어떤 팝이나 이런 것도 시도하지 않았었던 그룹을 쪼개는 거. 유닛을 만들어서 각자 또 앨범 판매량을 내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위버스 관련해서도 이렇게 증가가 빨리 일어나는 그 구독자 수 증가가 없었고 이 구독자 수를 대상으로 다른 판매 뭐 예를 들어 팬들이 이제 그 뭐지 굿즈를 만드는 그런 것도 하고 다이렉트 메일 그러니까 DM. DM 다이렉트 메일로 이제 슈퍼스타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 매출을 일으키지 않았었던 전혀 다른 부분에서 무궁무진하게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높은 밸류를 정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K-팝의 경쟁력으로 하이브가 제일 먼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SM 1분기 실적이 네. 일단은 뭐 당연히 SM은 이제 1분기 좀 시끄러웠었죠. 그렇죠. 뭐 지분 예, 인수 지배구조. 저 카카오랑 예. 네이버랑 뭐 붙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회성 비용들도 좀 발생됐을 거고 네. 새로운 뭐 유진스나 지금 르세라핌이나 저 하이브와 비교해 보면 없어요. 뭐 그나마 좀 있는 게 에스파. 네. 네. 에스파도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그 큰 그 전체 엔터 시장에서 비율을 보면은 하이브만큼 크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분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이제 지배구조가 안정화됐고 이제 모든 엔터테이너들이 활동을 하기 할 거니까. 그 라이크 기획에서 이제 나가는 400억 정도 저기 비용 나가던 것들이 이제 줄어졌고 네. 그다음에 슈즈나 그다음에 엑소나 이런 기성화된 네. 그런 분들이 수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발생되는 공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무님 큰 공연이에요. 네. 아레나급. 네. 예. 앨범 판매량도 보면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도 옛날 샤이니죠. 근데 민호. 들어보시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지나간 그런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거기서 이제 그 나오는 앨범도 있고요. 그다음 공연도 동방신기 언제적 동방신기야. 근데 상무님. 네, 지금 뜨겁게 달굴 네. 겁니다. 2분기에. 그래서 기대하고 제가, 있습니다. NCT도 아까 NCT 네. 드림, NCT 127, NCT 재팬에서 다 이렇게 또 짜여져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 네. 공연 보면은 데이터에 2024년, 2023년 공연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관객 수가 네. 35만 명,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30만 명. 적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팬덤이 네. 거의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SM 연결 실적 추이인데 1분기는 좀 안 좋았으니까 그렇지만은 2분기부터 좋아진다라는 걸 여기 지금 그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 좀 OPM 마진율 좀 2023년 2분기 보면은 굉장히 높죠. 거의 19% 나오죠. 네. 그러면 주가 한번 빠졌을 때 2분기 실적 OPM이 확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하이브는 퍼가 한 45배 정도 됐고요. SM은 지금 이제 저번에 그 경영권
문제 때문에 좀 주가가 확 올랐다 좀 빠졌죠. 네. 그래서 1분기 가이던스를 접목해봤을 때 한 22배 정도 돼요. 그래서 네. 어쨌든 하이브도 뭐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이브도 네, 네, 네. 성장성이 그러니까 지금 멀티플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 네. SM 하이브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꼭지 뭐였죠? 제약 바이오에 네. 관심을 가져보자. 왜 그런 거죠? 일단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시는데 많은 경제학자나 아니면 실물 경제를 하고 있는 기업인들도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막상 침체가 오면 침체와 상관없는 주식의 섹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꼽히는 게 영업이익을 내고 장사를 잘하고 있는 제약주들이 보통 꼽힙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작년에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5.25까지 올리고 나니까 연준이 쉼없이 올렸고 이게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올렸었던 그 상승 이후로 처음이다.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 자체를 상무님 사는 게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죠? 전 처음 네네. 같은데요. 처음이시라고요? 네. 거짓말 마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상승할 때 누워 있었던 작년의 섹터가 있어요. 바이오테크. 맞아요. 임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테크 기업들이 이제 신나게 코로나 시기에 임상도 하고 가치를 불렸다가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이오테크들의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이제 금리가 피크아웃을 쳤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 바이오테크들이 움직이고 빅파마의 M&A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맞습니다. 기대감이 지금 고금리에 이제 동시에 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케줄 매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캘린더 매매. 어떠한 그 임상에는 기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AACR이 4월이고 말도 어려워요. 예, 미국 그리고 암학회. 네, 그게 암학회. 6월에 미국 당뇨병 학회 네, 맞아요. 같은 이제 임상 스케줄도 있어서 자꾸 그 박스피의 경기 침체가 나오고 불안할 때 헬스케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사실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뭐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 오타쿠가 돼야 돼요. 뭐 엔터보다도 더 오타쿠가 돼야 되고 이게 뭐 CMO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포장 그 다음에 뭐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복제 뭐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거의 뭐 의사분들 정도 되는 전문가가 돼도 그게 뭐 임상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네네, 뭐 맞습니다. 얼마 전에 삼천당 제약 같이 뭐 또 그런 삼천당 제약도 좀 그런 네, 움직임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계속 카더라 하다가 뭐 이제 또 흩어지고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가 한 번 정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왜냐 금리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런 예, 얘기고요. 예.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부 주도의 기사가 있었죠. 상무님 한번 난 보여주실래요? 엔터만 잘하고 바이오는 거기서 해야지. 그러니까 기사 좀 보여주세요. 싫어요. 자, 그래서 아니 투자자분들이 다양하게 아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8일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얘기했고요. 영빈관에서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해서 지금 시장 규모가 전 세계 글로벌하게 2천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도 이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는 걸 네. 청명을 했어요. 그게 2월 달 얘기고요. 그게 헤드라인이 바이오 헬스를 제2의 반도체. 맞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반도체 강국입니까? 네. 근데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헬스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기사가 2월 말일자에 나왔어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우연인지 그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3월에? 3월 3일 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다시 그 이사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이 이제 의결이 됐고요.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가십거리도 있었지만 네. 셀트리온 주가가 또 올라갔죠. 그래서 예, 그 후에 셀트리온 주가가 한 번 움직였는데 지금 5월입니다, 여러분. 5월 며칠 전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맞아요. 바로 삼성입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바이오 시장을 이제 자기가 뭘로? 키우겠다. CDMO, MO의 1위. 제2의 반도체. 반도체처럼. 네, 그래서 예. 똑같은 얘기가 또 한 번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때 얘기하고 3월에 서정진 회장 복귀하고 지금 5월에 좀 그 이재용 회장이 얘기를 하고 나서 네. 계속 그쪽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네네. 이런 스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뭐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을 봐야 되냐는데 사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죠. 그렇게 전문가 네. 정도까지 지금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캘린더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6월에 이제 우리 아스코가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경기 침체와 관계 없는 바이오 종목을 보자라고 했을 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빠질 수는 네. 없겠죠. 거기다가 또 그리고 SK그룹이 굉장히 이건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인데 SK그룹이 굉장히 요새 힘들어요. 네. 뭐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겠지만 재무적으로 이제 좀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서 작년에 SK 스퀘어의 자회사들 상장하는 것도 다 미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팜테코는 프리 IPO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이 흥행에 기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거 보면은 각 그 그룹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지금 굉장히 재무 상태까지 감안하면서까지도 지금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그렇게 치고 나가는 걸 보면은 이게 삼성이고 셀트리온이고 SK고 간에 지금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쏠리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스코에서 얘기 나온 거는 유한양의 아티바셀, 그다음에 에프클론, ST큐브나 NK맥스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은 이런 메인스트림을 봤을 때는 그런 그 대형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나 그런 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ETF 안에 구성이 돼 있는 시가총액하고 그런 비중이 잘 맞춰서 구성이 돼 있는 ETF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이제 쫙 읽어보다 네, 보니까 스케줄 딱 매매를 스케줄 매매를 보다 보니까 네. 하나 본 게 자 유한양이나 이제 J&J나 이런 게 지금 아스코에서 나오는데 특이한 게 우리가 최근에 그 3편인가 4편에서 우리 얘기한 그 AI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의료기기와 AI하고 접목이 돼서 하는 게 요새 뷰노나 루닛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뭐 종양 침륜프 뭐 분석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그 알아서 그 AI가 그거 다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바이오 헬스케어도 굉장히 좀 뜨겁다는 건데 한국은 8개 업체 중에서 지금 루닛 이런 회사들이 좀 참가를 하고 있고 미국에 보니까 미국에 몇 개죠?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개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또 그 우리나라의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들이 또 이번에 그 아스코에 참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래서 AI하고 접목되는 그런 회사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짜투리로 정보를 좀 드린 거고요. 루닛은 저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갈 때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제 헬스케어 분야의 CEO들과 함께 대거 갔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루닛이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루닛 차트 보면 있고 그다음에 뷰노도 그러니까 6월달에 이런 것들에 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이제 타이거 헬스케어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타이거 헬스케어의 그 베타 개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등락 폭이 변동성이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대형주들과 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헬스케어를 좀 보고 있고 물론 코덱스 헬스케어도 있는데 베타 개수가 조금 코덱스 헬스케어보다는 타이거 헬스케어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거기는 단일 가중 평균 방식이어서 차트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네, 우리 전문가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까 얘기한 바이오테크나 같은 비중으로 거의 동일 비중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타이거 헬스케어 한번 그 구성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20%,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의 30% 정도 되네요. 3분의 1.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15% 정도 되고요. 유한양의 한미약품, SK 바이오포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종목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시가총액 비중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 보시면은 계속 시장이 좀 뭐랄까 이렇게 방향성이 그러니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오늘 딱 보니까 그렇게 갇혀 있던데 그 안에서 좀 단기로 이렇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좀 중기로 봤을 때 타이밍 진입 시점이 언제가 좋을까 하면 지금쯤이 좋지 않을까 해서 1분기, 2분기 실적들 좀 나오는 거 보면서 관심을 가지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5월에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훨씬 더 커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지수도 지루하게 갇혀 있고 내가 산 종목도 그닥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해요.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섹터 아이디어로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ETF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지만은 뭐 또 상황 변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진입
해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는 타이밍을 해주신 거죠. 네, 그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한쪽의 방어주로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켓 그린라이트 8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다음 회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님의 열정에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네, 불타오르네 하면서 끝낼까요? 자, 하나, 둘, 셋. 불타오르네. 안 해? 상무님.